여기 무연고 시신 앞에서 서럽게 우는 장례 지도사가 있습니다. 망자를 보내드리는 일이 일상인 그가 이번엔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윤호는 습관처럼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28살 장례 지도사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죠. 죽음과 이별을 업으로 삼은 지 오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윤호 씨, 오늘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장례식장 대표가 말을 건넸습니다. 무연고 시신인데 VIP 장례를 요청한 분이 계시거든요. 윤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연고 시신의 VIP 장례라니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보통 무연고 시신은 간소하게 처리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수백만 원이 투입된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의뢰자는 누구죠? 익명입니다. 현금으로 선불 결제하고 가셨어요. 가족도 유족도 지인도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윤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고인을 정성껏 모시는 것, 그게 장례 지도사의 소명이니까요. 영안실에서 시신을 확인하던 윤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수염이 성성하고 손은 거칠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입관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시신의 손을 정리하다가 윤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꽉 쥐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구겨진 메모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 메모를 꼭 읽어야 한다. 윤호는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 같았거든요.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고 종이 곳곳에는 무언가 젖은 자국도 있었어요. 윤호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왜 이럴까?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도 없고 상주도 없는 텅 빈 빈소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 고인 앞에서 혼자가 아닌 기분이었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윤호는 고인에게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의 머릿속에는 그 메모가 맴돌았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면이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무연고 시신인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장례를 치르려는 걸까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윤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장례는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그 메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대표님, 어제 그 무연고 시신 말인데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신원 확인은 해보셨나요? 장례식장 대표는 커피를 마시다가 윤호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냥 궁금해서요. 무연고인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대표는 컵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호 씨, 우리 일은 그냥 관에 넣고 덮는 거예요. 호기심 부리지 마세요. 돈 받고 일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윤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호는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표와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죠. 윤호는 문득 장례식장 사무실에 있는 CCTV를 떠올렸어요. 윤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윤호는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메모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상을 되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저께, 사흘 전. 입관 전날 밤 10시쯤의 영상에서 윤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한 중년 남성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영안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시신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뭘 확인한 거지? 윤호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남성은 시신의 손목을 들여다보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지고 있었습니다. 무연고 시신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호 씨.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윤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대표가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윤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CCTV를 왜 함부로 봐요? 누가 허락했나요? 대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호기심 부리지 말라고요.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윤호 씨도 이 일 오래 하고 싶으면 선 넘지 마세요. 대표가 나간 후에도 윤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표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윤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장내에는 분명히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윤호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메모와 CCTV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연고 시신 실종자. 윤호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뉴스 기사를 뒤졌어요. 최근 발견된 시신들, 신원 미상 사건들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윤호의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7년 전 날짜의 뉴스였어요. 전직 대기업 회계사 김진수 씨 실종. 내부 비자금 폭로 직전 행방불명. 윤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 사진 속 남성은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 김진수였습니다. 7년 전 실종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시신은 수염이 길고 말라빠져서 많이 달라 보였지만 이 사진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윤호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진수는 태양그룹의 회계팀 차장으로 일하다가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폭로하려던 직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거구나.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줄곧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도망갔다고 말했어요. 빚 때문에 집을 나간 무책임한 남자라고 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숨어야 했던 거예요. 윤호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김진수의 실종 사건은 당시 꽤 큰 이슈였어요. 대기업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었고 경찰 수사도 이어졌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 기사에는 가족 상황도 나와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름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항상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모습, 저녁에 돌아와서 어려운 책들을 읽던 모습, 그리고 간혹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던 모습까지. 내부 고발자였구나. 이제야 아버지가 집에서 가끔 보였던 근심 어린 표정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양심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윤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 밤이었어요. 윤호야, 아빠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엄마 잘 돌봐드려라. 그게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잠깐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며칠 뒤 아버지는 빚 때문에 도망간 거야 라고 말했죠. 어린 윤호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어. 윤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거였어요. 윤호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미안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가 다시 떠올랐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 메모를 꼭 읽어야 한다. 정말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죠.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 했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대표가 인사를 건넸지만 윤호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빈소로 들어가 아버지의 관 앞에 섰어요. 어제까지는 무연고 시신이었지만 이제는 7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어요. 어제 발견한 메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더듬어 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슴팍 안쪽, 심장 근처에 뭔가 딱딱한 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수의 안쪽을 뒤졌어요. 그러자 노란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비닐로 쌓여 있어서 습기로부터 보호되고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가족 사진이었어요. 윤호가 고등학생일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윤호는 첫 장을 펼쳐봤습니다. 태양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자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장에 달하는 회계자료, 통장 사본, 녹취록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었어요. 윤호에게 남기는 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상당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7년 동안 모은 돈인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낡은 USB였어요. 겉면에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다른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진실을 밝혀야만 내 아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못다한 일을 부탁한다. 윤호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아들에게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윤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도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아버지가 7년 동안 이걸 준비하신 거구나. 윤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을 떠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윤호는 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공개한다는 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가 7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으니까요. 윤호는 봉투를 다시 수의 안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신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클릭하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염이 없고 훨씬 말쑥한 모습이었습니다. 7년 전 실종되기 직전에 촬영한 것 같았어요. 윤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윤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서둘러 병원에 갔어요. 마음으로는 확신했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는 내일 치러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응급으로 처리해도 최소 사흘은. 의사의 말에 윤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검사는 의뢰했지만 결과는 장례 이후에나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윤호는 혈액을 채취하고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윤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장례 지도사로서 담담하게 일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대표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윤호는 빈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연고 시신을 지키는 장례 지도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윤호예요. 아들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아야 했어요. 누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새벽이 되자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만지는 건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출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호는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윤호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하지만 관 뚜껑은 닫아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윤호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져야 했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연구차를 따라가면서 윤호는 몇 번이나 울음을 참았어요. 장례 지도사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순간 윤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7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나보낸 것이 너무 아팠거든요. 미안해요, 아버지. 윤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유골함을 정리하는 윤호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확인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아버지는 떠나보낸 후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윤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윤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후였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친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이 99.8%네요. 윤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아버지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었죠.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노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든 자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녹취 파일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태양그룹 고위 임원들이 회계 조작과 자금 세탁에 대해 논의하는 생생한 대화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큰 스캔들이 될 텐데.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자료들을 모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왜 7년 동안 숨어서 살아야 했는지도 말이죠. 며칠 동안 윤호는 고민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윤호는 인터넷에서 한 방송국의 탐사 보도팀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대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윤호는 홈페이지에서 제보 이메일을 찾았어요. 고민 끝에 윤호는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고 태양그룹 관련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만 했어요. 이틀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탐사보도팀 김 기자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윤호는 노란 봉투를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김 기자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일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 기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김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하신 거죠? 제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년 전 실종된 김진수라는 분의 아들입니다.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예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그냥 덮을 수는 없습니다. 김 기자는 윤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당신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는 모든 자료를 김 기자에게 넘겨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한 거죠.
카페를 나서면서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윤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하겠어요. 혹시 직접 출연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윤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얼굴은 가리고 하면 되겠죠? 물론입니다.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기로 말이에요. 방송 당일 윤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간소했어요. 몇 대의 카메라와 조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김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 모두 변조 처리할 예정이에요. 7년 전 실종된 내부 고발자의 정체와 남겨진 고발 문서 공개. 제목이 화면에 뜨자 채팅창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진행자가 사건 개요를 설명한 후 윤호를 소개했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김진수 씨의 아들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윤호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무연고 시신의 장례를 맡게 된 일, 메모 발견, 그리고 노란 봉투를 찾은 과정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화면에 고발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태양그룹의 회계 조작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가족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록까지 모든 자료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10만 명을 넘어 20만 명, 3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채팅창은 완전히 폭발 상태였어요. 녹취록이 재생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양그룹 임원들의 생생한 대화가 전파를 타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이거 진짜야? 태양그룹 끝났다. 정의는 살아있다.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윤호는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증인이었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였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채팅창은 눈물 이모티콘과 감동의 댓글들로 뒤덮였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눈물 난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호는 마침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렸습니다. 7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윤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비로소 진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윤호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송 이후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태양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하지만 윤호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어요. 장례 지도사로서 고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것, 그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호 씨,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방송 이후 윤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떠나보낸 후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호는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맨 아래에 숨겨져 있던 편지 한 통이었어요. 봉투는 종이가 해질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없이 만지작거렸을 것 같았어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도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윤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 거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너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빠는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고 싶었어. 태양그룹의 비리를 알게 된 순간 아빠는 선택해야 했단다. 양심을 따를 것인가, 가족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결국 둘 다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7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너와 엄마 생각뿐이었어. 너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가끔 멀리서 너를 보기도 했단다.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아빠는 울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 너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부족한 아버지였기에 내 앞에 서지 못했지만 너는 늘 내 전부였어. 이제 아빠의 몫은 너에게 맡긴다. 진실을 밝혀주렴. 그래야 아빠가 편히 잠들 수 있어. 사랑한다, 윤호야. 아빠의 자랑스런 아들로 세상에 와줘서 고마웠어. 아빠가. 윤호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아버지. 윤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계셨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야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렸거든요. 윤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윤호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아버지를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했던 아들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전화하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조만간 좋아하시는 간식 들고 찾아뵈야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